망연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입 벌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로봇 하나가 들어왔다. RU4였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로봇이겠구나 짐작했다. 그랬다. 인명은 사무실 안에 여러 스님에게 합장하여 인사했다. 그는 몇몇 스님들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마주 합장하는 것을 보았다. 잘 오셨네. 여기 이분은 UR의 현장 서비스부의 기사님이라네. 스님이 소개했다. UR은 저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RU45Y49257894758849입니다. 인명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마주 합장했다. 그는 모니터에 뜬 자료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찬찬히 읽었다. 정상이었다. 제일 먼저 실시한 자기 점검 기능의 테스트 결과였다. 이어서 자기 점검 기능을 실행하고 결과를 모니터해 보았다. 잠시 후 그는 모니터와 연결된 케이블을 뽑았다. 모두 정상이었다. 자기 진단 능력은 정상이군요. 저는 정상입니다. 인명이 말했다.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로봇.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문득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로봇이 득도라니. 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가? 득도? 그럼 이 로봇이 부처라도 된다는 거야? 렌치 하나면 내 손으로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이게? 거참 편하겠군. 부처님이라니. 그럼 이 로봇을 법당에 모셔놓고 사람들이 꾸벅꾸벅 절하게 되는 건가? 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로봇이 부처가 된다니. 카드 한 번만 긁으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 한낱 쇳덩어리가. 그는 눈을 껌뻑이며 침을 삼켰다. 그래, 그동안 잠시 어리 빠져 있었던 거였다. 이 빡빡머리들이 사람 헛갈리게 늘어놓은 헛소리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헛소리라서 자신도 잠시 어리 빠진 것이었다. 광기는 그렇게 옆에만 있어도 쉽게 없는 것인가 보았다. 세상에, 로봇이 부처가 된 게 맞는지 확인하라니. 일개 AS맨에 불과한 나한테. 그는 헛기침을 하고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못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중들이 반문했다. 그는 결심했던 대로 대답했다. 도대체 절 보고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로봇이 부처라뇨. 저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전 불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로봇이 고장나면 간단한 고장이면 즉석에서 수리하고 대개 부품 한두 개 갈거나 먼지 털어주는 게 고작입니다. 큰 고장이면 본사에 연락하는 게 고작입니다. 고장난 로봇 고치는 게 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라뇨.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이 로봇이 미쳐서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하면 회로를 열어보고 합선 찾아내고 칩가락 끼우는 게 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보고 이 로봇이 부처 맞는지 확인해 달라면 전 못합니다. 뭘 잘못 알고 절 부른 겁니다. 갑자기 그동안 뭔지도 몰랐던 게 모르는 사이에 이 땡중들 장난에 맞춰 놀아놨던 게 억울해져서 말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스스로 복돋은 분노에 스스로 북받쳐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혓바닥을 탓하고 얼굴이 벌개진 채 말을 끝맺혔다. 침묵이 흘렀다. 난처한 표정으로 스님이 입을 열었다. 진정하시지요. 기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소승은 백문보다 일견이 나을 듯하여 기사님께 거두절미하고 보여드린 것인데 그만 일을 그르쳤군요. 죄송합니다. 결코 기사님을 놀래드리거나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의 성취를 인정해달라거나 소승들이 인명에 대해 가진 생각을 기사님을 속여서 인정받으려 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기사님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몇몇 시주분들께서 인명의 설법을 접하시고는 인명이 로봇이라는 점을 들어 설법의 진실성 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고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분들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역시 인명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전문가에게 판단받기로 한 것입니다. 기사님이 하실 일은 기사님이 평소에 하시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인명의 두뇌가 또는 각 부위 기능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만 분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결코 이 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대중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스님은 정말로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각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는데 저 천박한 3D TV나 넷 TV에 다른 수많은 저속한 광고와 유치한 쇼에 이분의 이름을 올릴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역시 못하겠습니다. 침묵을 깨고 그가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너 할 일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만 전 그렇게 쑥맥은 아닙니다. 제가 저 할 일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일이란 거 저도 압니다. 이 일이 우리 UR 혹은 로봇 산업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실히 모르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저의 재량을 넘는 일입니다. 본사 방침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스님은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스님들 역시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물론 그렇소.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다.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지만 모두들 그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었다. 자제력 부족한 승려 한 명과 그가 거의 동시에 외쳤다. 로보당? 회장님! 자, 여기까지 3부. 그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렌치로 내가 한 번에 부셔버릴 수도 있는 이 로봇이 과연 부처냐고. 근데 사람도 렌치로 두들기면 부서지죠. 로봇만 부서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R의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낡은 책상에 구형 컴퓨터가 여기저기 놓인 사무실에 들어왔다. 갑자기 모든 것이 초라해지고 퇴색되는 듯했다. 들어온 남자는 지구와 달, 화성, 그리고 지구 궤도상에 총 6개의 거대 공업단지를 가진 초거대 기업 UR의 소유주. 언제나 플래시 세례와 함께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가거나 회의장에서 나오거나 각종 완공식과 개막식과 개장식에서 테이프를 끊는 모습만 TV 속에서 보았던 인물이 실제로 그들 옆을 지나 낡은 탁자 앞에 서자 사람들은 현실 속의 비현실의 바람이 한 자락 불어들어온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비상보고를 받고 바로 달려왔소. 오는 길에는 통상적인 AS와 이런 중차대한 사건도 구분 못하는 머저리 매니저와 직속 비서관 8을 당장 잘라버렸소. 여기 일성기사가 오히려 뭘 좀 아는군. 자리를 권할 새도 없이 스스로 좌중 앞에 버티고 앉으며 회장은 단숨에 쏘아붙였다. 자, 말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개 기사만 불러다 UR의 보증으로 삼아서 저 로봇을 부처님이라고 세상에 내놓으려고 했소? 침묵이 시계의 초침과 분침을 재촉했다. 둔중하게 울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기사는 역시 절간의 시대착오적 물건이 있긴 있구나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다른 것에 신경을 돌리고 싶었다. 짧은 순간의 침묵이었지만 그 위에는 이 가람 전체에 무게가 실린 무언의 질책이 담기어진 듯 했다. 회장님의 오만한 언사에 대한. 침묵을 멈추고 스님이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분명히 소승들이 잘못한 점이 있군요. 이 일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지만 회장은 더욱 굳은 표정이 되었다. 물론 스님들께 일개 기업의 손익을 살펴야 할 의무는 없소.
하지만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UR은 스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개 기업이 아니오. 범용 로봇은 정부와 기업, 학교와 가정, 한마디로 사회 전 분야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소. 각종 전문 로봇들 역시 마찬가지요. 사실상 현 시점에서 인류 사회 전체가 UR 위에 놓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인류는 자신이 놓여 있는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짧은 침묵 뒤에 다른 스님이 입을 열었다. 이른바 사바 세계에서 협박이라 부르는 것이군요. 안경을 쓴 보다 젊은 스님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소. 다만 인류 존립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요. 그 위험해진 기반이 UR인가 다른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소. 스님들 눈에 아마 난 뼛속까지 장사꾼인 놈이겠지. 겉으론 회장님이네. 기업 간에 번지르르하게 불리지만 실상은 하나라도 더 팔아치우려고 혈안인 장사꾼. 그렇지만 이건 알아두쇼.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면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하게 마련이요. UR의 고객은 전 인류요. 그래서 난 내가 인류에 대해서 한마디 할 정도의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오. 이제 스님들은 말없이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UR을 비롯한 각종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이오. 사람들은 대개 과학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 램프의 요정처럼 굽신거리면서 명령에 따르기만 한다고. 천만에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때마다 과학 역시 우리 인간을 뒤틀고 변화시키오. 도구와 인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오. 최초의 인간이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을 때부터 나무 막대기 역시 그 순간 인간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오. 다른 예로 지금 저 스님이 들고 있는 손컴퓨터를 댈 수 있을 거요. 손컴퓨터가 보편화된 이후로 인간의 뇌는 더 이상 기억 장치가 아니오. 다만 일종의 연산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니라고? 이 절에 대표 전화는 몇 번이오? 564-657-248입니다. 연결할까요? 567-645-7248입니다. 연결할까요? 564-657-248입니다. 연결할까요? 여러 스님들의 주머니에서 밝은 목소리가 일제히 울려 나왔다. 마찬가지로 UR의 로봇들 또한 인류 전체 혹은 인간 자체를 바꾸었어. 바로 인간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수정하도록 만든 것이오. 회장은 말을 계속 이었다. 지성이 생긴 이래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하려 했었소. 하지만 만족스러운 정의는 나오지 않았지. 그건 인간이 정의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이라거나 인간의 지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소. 다만 정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정의할 필요가 없지. 뭐 정의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동어 반복일 뿐이요. 필요성이 없었기에 그간의 시도는 절박한 노력보다는 지적 유희에 불과했던 거요. 하지만 이제 인간은 자신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어. 왜냐하면 인간과 구별하기 힘든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이요.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웃고 심지어는 종교와 신앙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그리고 회장은 인명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것은 지금 인류 전체의 턱밑에 파고든 비수요. 다시 침묵. 그리고 다시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스님이었다. 놀랐는데요. UR의 회장님이 로봇 혐오론자였던 겁니까? 다시 침묵.